도로 위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실 비율도 알아보고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과실 비율 몇 대 몇?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보시면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A 이륜차가 있고요.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해서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. 이 경우에 이륜차의 과실이 10, 그리고 자동차의 과실이 90으로 나왔네요. 왜 그럴까요? 예, 지금 보시는 거는 영상은 자동차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그 홈페이지를 가시면 일단 기준을 마련해 놓은 그 장면인데요. 네. 이 경우에는 직진, 일시정지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 90%, 이륜차에 대해서 10%의 과실을 해서 9대 1 이렇게 네. 잡아놨습니다.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는 그냥 같이 동시에 부딪히는 경우예요. 그래서 기본을 말씀을 드리고 약간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 도로교통법 25조에 보면 그 모든 운전자가 지금 저는 신호기가 없잖아요. 네. 저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 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. 네. 그리고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에는 일단 갈 때 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양쪽을 살펴서 네, 어디에 네. 차가 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자동차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을 했고 그렇죠. 오토바이는 그런 뭐 안전 표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랬을 때 저렇게 동시에 부딪혔을 때 과실을 왜 이륜차한테 10%만 하고 자동차한테 90을 하느냐, 이거를 뭐 100대 0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,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륜차의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의 의무 위반은 있다. 그래서 한 10% 정도는 잡고 자동차는 90인데 만약에 이륜차가 좀 더 먼저 진입했어요. 그리고 네. 나서 자동차가 부딪혔어요.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가 100% 과실로도 잡힐 수 있습니다. 지금 그렇죠. 저기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게 동시에 그렇죠, 갔을 동시에. 때 기준을 잡아놓는 거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륜차가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차량에게 100%의 과실이 지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. 두 번째 영상은요, 방금 전과 같은 도로인데요.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해서 직진하는 A 이륜차, 그리고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. 이 경우에 이륜차의 과실이 70이고요. 자동차의 과실이 30으로 나왔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이 경우는 아까 앞서 본 거랑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좀 바뀌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30을 잡아주고 이륜차는 70을 잡아줬단 말이에요. 네. 아까의 경우랑 좀 20%가 그렇죠. 차이가 나잖아요. 네. 이렇게 좀 자동차의 과실을 좀 더 잡아주는 이유는 오토바이의 특성으로 인한 그런 특징을 좀 감안을 했기 때문인데, 그 이유는 뭐냐면 오토바이는 가다가 급정거를 할 수 자동차보다 좀 그렇죠. 어렵죠. 튀어나갈 수 있죠. 그렇죠.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더 전과 위험하죠. 가능성이 있고, 또 사고 할 때 약간 좀 그 억제력이 좀 작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네. 오토바이 경우에는 30%의 과실을 자동차의 경우는 30%를 주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70%를 주는데, 이 경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가 먼저 앞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 뒤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좀 더 달라지고, 네. 이 경우에 운전자가 어떤 현저한 과실이 있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10%가 더 가산이 되고, 아니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%가 더 가산되고,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한 20%가 더 가산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, 현저한 과실로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는 뭐 한눈 팔기 전방 주시 의무를 했다든지, 뭐 휴대폰을 보면서 했다든지, 또 0.03 미만의 음주운전을 했다든지, 0.03보다 더 넘으면 중대한 과실로 취급을 해서 20% 가산이 됩니다.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아까 기본적인 그 과실에서
가감을 해서 정해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다음 사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 만나보시죠. 보시면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 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 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A 이륜차가 있고요.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B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. 이 경우에 이륜차의 과실이 10, 자동차의 과실이 90으로 나왔네요. 예, 이 경우도 가만히 보면 지금 자동차가 일방 통행을 위반했잖아요. 위반했죠. 네. 그래서 아까 처음 1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그러게요. 예, 자동차의 경우에는 90, 이륜차의 경우에는 10%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일방 통행에서는 자동차는 거꾸로 역방향으로 주행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처음에 1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1대 9로 보고 여러 가지 뭐 현저한 과실이 있느냐,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좀 가감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과실 비율 몇 대 몇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요. 이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 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A 이륜차가 있고요. 일방 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B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. 이 경우에 일방 통행을 위반한 이륜차 과실이 70, 자동차의 과실이 30으로 나왔습니다.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륜차의 특성에 따라서 원래 네. 도로라 그러면 이륜차가 일방 통행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90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에 비해서 어떤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좀 더 적고 그렇죠. 상대적으로 낮죠. 차량보다. 그리고 사고 시 뭐 전복의 가능성이 많고 갑자기 신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급정차가 어려우니까 그쵸.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륜차가 뭐 70, 자동차가 30이라고 보이는데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차량이나 아니면 이륜차가 이제 일방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신호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첫 번째로 보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륜차라는 그 특성을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과실 비율이 계산이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